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바꾸고 싶지만 바꿔지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되돌아보는 세 가지 선택, 나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12월 달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오늘의 모습이 그동안 살아온 결과물의 해답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짜지만 12월을 돌아보면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뜻하지 않는 계획을 더 많은 것을 수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를 바꾸고 싶은 물음표에 여러분의 삶의 느낌표가 되고, 마지막에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인생의 쉼표가 되는 그 해답을, 나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선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바꾸고 싶은,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세 가지. 예전에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유성수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세 가지로 압축시킨다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해답을 찾은 것은 아니고 해답에 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나만큼 다른 사람도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객석에 앉기 전에 여러분들은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옆에 앉을까, 아니면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이 사람 옆에 앉을까,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수없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헤어스타일을 만들까, 오늘은 어떻게 올까, 수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습니다. 선택.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선택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중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돌아보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것을 내가 돌아볼 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의 그런 이유, 내가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만족하고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던 그 만족에 대한 이유, 무엇이 그 갈림길에 하나의 선택이란 기로에 그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선택한 거에 대한 기대와 만족보다는 선택하지 않은 거에 아쉬움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서는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미련을 둡니다. 그런데 선택한 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가기가 더 스릴 있고 도전하고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똑같은 갈림길에 어떤 사람은요, 미래가 다가올 거를 기대하면서 희망에 벅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에 두 가지의 기로에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에 있는 세상보다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선택, 여러분에게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은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보면 저는 제 스스로 느꼈던 것은 시작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여러분, 말을 크게 해야지 내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네, 틀린 답을 저렇게 힘있게 얘기해 줘도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생각 자체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고 틀리고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생각은 사실은 표현하자면 점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점들이 지금도 점과 점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점에 집중하고 생각을 넣으면 그 점이 확대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하나의 생각이 필꽂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수많은 점들이 그 생각으로 다 묻혀 있죠. 그래서 그 점이 그 생각이 힘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냐면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 점, 그 점이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한 아이가 어떤 LA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는 풍선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풍선 사세요! 풍선 사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으면 저절로 풍선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 풍선을 보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가 그 풍선을 사고 다 거쳐서 갔지만 한 아이가 피부가 검은 흑인 아이가 그 풍선을 보고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빨간 풍선, 하얀 풍선, 노란 풍선들이 수많은 풍선들이 색깔별로 있었지만 재밌는 것은 검정 풍선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검정 풍선을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정 풍선도 하늘에 뜰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풍선을 파는 주인은 그 아이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당연하지. 풍선의 색깔로 뜨는 것이 아니라 풍선에 어떤 가스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단다. 그리고 바로 풍선을 넣어서 헬륨가스를 넣어서 풍선을 띄웠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처음의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풍선은 떠 있지만 자기의 색깔에 있는 피부 색깔에 있는 풍선은 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한마디가 색깔의 헬륨의 풍선의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선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부터 풍선은 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처음의 질문보다 해답을 받고 가는 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된다는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넣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수많은 점이 불가능이냐 가능이냐 안 되느냐 되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생각은 세 가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하나에 점이 찍히면 수많은 에너지, 정보력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오게 됩니다. 끌고 들어오는 힘을 갖고 있죠. 두 번째, 에너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확대되고 생각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을 포기하는 인생의 막바지, 밑바닥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창의력이 있고 수많은 에너지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상력을 해서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바꾸는 창의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내 자신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참치를 싣고 가는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치를 싣고 가는 배인데 문제는 뭐냐면 참치의 냉동 창고를 들어가서 참치에 들어가는 그 박스의 개수를 세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냉동 창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게이지는 0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치의 박스를 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냉동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제는 밖에서 열어야지 안에서 열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열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그 사람에게 생각이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게이지가 0이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곧 있으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인가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순간 한쪽의 구석에 앉아서 정말 냉동으로 언 몸처럼 쭈그리고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추운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춥다고 느껴지니까 춥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자신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생각의 힘을 어떤 내용의 색깔을 넣느냐, 어떤 생각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점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에 집중하면 그 생각은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싶고, 긍정적인 생각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예전에 내가 싫었던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얽힌 수많은 싫어지는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생각은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연결되지 않고 정말 그것의 힘을 느끼지 못하면 그 힘조차도 사라졌던 그 하나.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말. 여러분, 말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되는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다, 된다, 이런 생각을 말을 하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난 안 돼. 예전에도 안 됐잖아. 그거 하면 뭐해? 언제까지 내가 배워야 되는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 손을 드는 거와 내리는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 손을 딱 듭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손을 든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을 들었지만 내가 정답을 맞추지 않으면 그건 실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들어서 틀린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손을 들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성공할 확률이 많았다는 겁니다. 손조차 들지 않았던 사람은 여러분, 성공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사람은, 발표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은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정답을 말하면 내 정답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아, 그러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의 한 수를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항상 선생님이 말하면 손을 번쩍 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질문하면 번쩍 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손을 들었는데 정답을 까먹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을 들고 이럽니다. 얘가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의 긍정의 힘을 여러분이 주겠습니까? 그거는 걷는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똑같은 글을, 똑같은 말들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자신감 있다, 열정 있다라는 단어를 두고 그 단어를 보겠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 나는 뭐해, 나는 힘이 없어, 연약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놨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오는 속도에, 발걸음에 초를 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글을 읽고 나가는데 초를 쟀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안 되고 실패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을 읽었던 사람은 나가는 속도가 여러분 올 때의 속도보다 더 늦어졌다는 것이고, 여러분 할 수 있다, 자신감 있다, 외칠 수, 그렇게 수많게 외쳤던 그 발걸음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불가능의 확률에 100%를 투자하시겠습니까? 가능한 일에 100%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물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의 결과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생각에 지금부터 말을 강력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 납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땐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활기차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의 힘은 강력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에도 세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힘이 있듯이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반복하면 뇌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각인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뇌에 한 줄이 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어떤 말을 써야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가 수많은 노래를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4,000번 정도를 그 곡을 부른답니다. 4,000번을 부르면 어느 순간 그 노래의 감정에 빠져서 그 노래의 표현력이 달라지고 그 노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고 가사가 의미가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이 좋은 노래를 통해서 대중 앞에 인기가 많아지는 거고,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 한 줄의 그 각인력이 나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견인력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정보를 새롭게 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정보를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 소리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도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첫 번째는 잔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 잔소리는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상대가 듣기 거북하면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그죠? 했던 말을 또 하잖아요. 밥 먹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밥 먹어! 밥 먹어!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그게 잔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헛소리로 들립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서 허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리는 쓴소리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이 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도 아닌데 사람을 멍들게도 합니다. 쇠도 아닌데 사람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1, 2, 3의 화법이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수가 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감정으로 여러분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이사이에 그냥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청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할 때 고민되는 사람이 말을 잘할 수는 있지만 잘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사람의 분위기를 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잘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 입장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부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걸 아부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차이가 그겁니다. 내가 잘 말하도록 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 잘 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에 감정, 내가 말하는 거에 색깔, 내가 말하는 거에 느낌으로 사람이 내 곁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학생들이 딱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 안 돼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래요. 언어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일도 먼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평가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 먼저 자기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공을 차고 싶어서 집에서 맨날 혼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이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이 딱 시켰습니다. 너 한번 뛰어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잘 못 차요. 저 골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코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평생 공을 찰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야. 해보자! 할 수 있다! 잘한다! 라고 3번을 외치게 더 큰 소리를 외치고 뛰었습니다. 물론 슛은, 골링은 못 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차보지 않고
혼자서 연습했던 거예요. 선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다 보니까 자기 안의 에너지를 깨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같은 말인데 힘을 주는 말이 있고 같은 말인데 힘을 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말 속에 힘을 더 강력하게 하는 말이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네. 여러분, 자존감은 여러분 어떻게 형성해야 됩니까? 자존감이 뭐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혹시나 주변 사람한테 여러분 사랑을 못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손을 가슴을 꽉 안아주세요. 꽉 안아주시고 이렇게 외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격려, 칭찬, 인정이 다른 사람에게 받지 못할 상황이었어도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여러분에게 좋아지도록 만듭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에 있는 에너지를 끌고 올 수 있는 견인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강력한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저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말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힘이 성취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원하는 거에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결정되시면 지금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었다, 나를 사랑할 거다라고 계속 수없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카우아이 섬에, 하와이 섬 옆에 카우아이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대로 여러분 그 집안이 아버지가 마약을 하거나 부부가 이혼하거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섬아이의 그 정말 불가능한 게를 101명을 뽑아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위험군이 높은 겁니다. 고위험군이라는데 그 위험이 높은 그 아이들만 추려놓고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면 72명이 여러분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자들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일까? 원인이 뭘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한 아이야.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너부터 바꾸면 돼.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술 먹었어요.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너부터 술을 안 먹으면 돼. 술을 끊으면 돼. 우리 아버지는 담배 피웠어요. 너부터 담배 피우지 마.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 칭찬했는데 그 중에 더 강력한 무기는 나는 바꿀 수 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한 것 각인데 그것이 외부의 요인을 끌고 와서 나 안에 견인시킬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생각보다 가는 방향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돌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디딤돌, 하나는 징검돌, 하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딤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장애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사고로 인해 시각장애를 되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자기가 접하려고 했더니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어서 지팡이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데 하나에 느낌이 횡단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띠띠띠띠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부탁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제 손을 잡고 같이 건너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을 자꾸 멈추고 있었어요.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더니 저랑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해요. 좋아요. 손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널 때마다 빵빵빵빵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왔습니다. 도착하고 다 하고 나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상대가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저처럼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손을 잡아준 사람도 시각장애였다는 겁니다. 그 손을 잡아준 사람도 시각장애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없었지만 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결국은 뭐냐면 두 사람이 시각장애였지만 그 원하는 목표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혹시나 나는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면 누군가의 손이 다가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 외쳐주시면 여러분 그 힘은 상상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럽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언제부터 됩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됩니다. 내년부터 될 것 같아요. 한 10년 후에 될 것 같아요.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즉시 여러분이 된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은 말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추더라고요. 오, 그렇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행동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던 듯이 정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은요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의 브랜드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이름이다.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이름이 브랜드인 줄을 여러분이 알면 지금부터 이름 말할 때 유성수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유성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타인이 상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아주 높은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높이는 겁니다. 타인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거지 내가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상대를 만날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 있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말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여러분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입니다. 왜냐면 내 얼굴은 내가 볼 수 없지만 타인이 내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얼굴은 밝은 사람의 기운을 줄 수 있고 여러분 맑은 사람은 맑은 기운을 줄 수 있고 고운 사람은 고운 기운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80이 넘었지만 화장을 꼭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술에 립스틱도 잘 바르게 합니다. 안 바르면 제가 발라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얼굴에 인상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구기자 차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구기자인가.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제가 피자 사왔어요. 얼굴 피라고 피자 샀어요.
그 순간부터 얼굴 피자 먹고 나서 핍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어머니 낚싯줄에 걸렸습니다. 피자를 계속 사달라는 거예요. 얼굴 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자를 먹은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여러분 강의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제가 웃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무섭게 얘기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강연하겠습니다. 이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부터 강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세 번째 브랜드가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의 힘이 긍정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긍정으로 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브랜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은